자, 이제 10월에 마지막 주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10월은 총 5주간에 걸쳐서 이제 경마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편성 두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경주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 저배당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10월 달은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배당도 어느 정도 좀 나와주고 있었고, 편성 두수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좀 있었고, 뭐, 경마 팬들도 마찬가지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한 달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마지막 주 경마는 항상 그 변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상을 못 올렸습니다. 어쨌든 뭐 예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지키지 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심기일전해서 10월의 마지막 주 경마, 금요 경마부터 예상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 원의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신마들의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좀 실전 경험이 있는 말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 중에서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도 좀 눈여겨보기는 해야 되지만 실전 경험에서 어느 정도의 좀 모습을 보인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한 4마필 정도가 지금 실전 경험을 갖고 있죠. 1번마 닥터샤크, 그리고 4번마 금수파워, 5번마 서부 빅스텝, 7번마 플라잉 터치. 이렇게 4마필 정도가 지금 저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중에서 1번마 닥터샤크는 믿고 보는 이제 김혜선 기수가 탔고, 이제 그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라는 게 장점이기는 한데, 글쎄요, 초반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마체가 좀 작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보긴 좀 어렵고요. 4번마 금스파워는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조교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출전 주기도 이제 10주 정도로 좀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5번마 서부 빅스텝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될 텐데, 이마필이 주행심사에서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이제 주행심사를 통과했고, 데뷔전에서 인기 2위권, 인기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초반에 스타트가 조금 흔들렸고요. 중반에 이제 밀고 나오면서 좀 앞선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힘한 배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상당히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지금 아름다운 질주배였어요. 그러니까 좀 강한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경주입니다. 그런 마필 틈에서 그래도 인기권의 마필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는 어느 정도 좀 안고 있는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전 경험도 갖고 있고, 어쨌든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나은 걸음을 보일 수 있다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의 가장 위험한 인기마가 바로 이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고, 아직은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뭐 조교가 전부는 아니에요. 조교 때 안 좋았던 마필이 실전에서 잘 뛰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서브 빅스텝은 인기도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하게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가장 기대가 되는 마필은 이제 7번마 플라잉 터치입니다. 어쨌든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크고요.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게이트가 좀 불리한 점은 있지만, 초반, 좀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앞선에 나갈 수만 있다면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힘은 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7번마 플라잉 터치가 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 중에서 이 3번마 영광의 에이스
한센의 자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주행 심사 때도 이제 순발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우주 기수에서 이제 유현명 기수가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정감 있는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마들, 그러니까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 중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 8번마 온누리 축제와 11번마 스카이 펀치입니다. 구조 양기선 마방에서 동시에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글쎄요, 이 주행 심사 모습이나 기록으로 봐서는 스카이 펀치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조교 모습은 8번마 온누리 축제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은 제가 봤을 때 글쎄 단거리보다는 장거리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군의 이 발빠른 경주 이 속도를 어느 정도 따라가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마필이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향후 발전 기대치를 놓고 본다면 저는 8번마 온누리 축제가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마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10번마 원더풀 톱입니다.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제가 보기에는 좀 뒷심도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루키 경주이기 때문에 어차피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마들 경주에서는 솔직히 강한 승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들이 어떤 마필일지 그리고 실전에서 과연 어떻게 뛸지를 좀 가늠해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교 모습이라든가 주행심사 모습 뭐 이런 점으로 많이 좀 평가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조교 모습이라든가 또는 주행심사 모습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인 마필들이 조금은 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과한 인기를 누리는 마필들에 대한 믿음은 조금은 접어야 되는 그러니까 신마 경주들의 승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영광의 에이스, 7번마 플라잉 터치, 8번마 온누리 축제, 10번마 원더풀 톱,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국산마 6군의 이제 부진마들의 편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완전 부진마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좀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어떤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닌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전의 가망성이 상당히 높고요. 어느 마필이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3번마 논스톱송하고 6번마 빅터바시움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능력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문제는 이 3번마 논스톱송이 글쎄요, 이게 마체중이 거의 뭐 460에 480쪽 들쭉날쭉을 하고 있는데 조교 모습을 보면요 진짜 무슨 망아지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은 뭐 솔직히 경마라는 게 뭐 100% 없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없는데 들어와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제 조교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을 추천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뭐 올드 패션드의 자마, 제가 좋아하는 올드 패션드의 자마고 순발력은 좀 갖고 있다. 이렇게는 보여지는데 이 마필을 저는 도저히 추천할 자신은 없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6번 빅터 바시움이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좀 호기를 만났습니다. 자, 이마필이 최근 연속해서 이제 3착을 했는데 좀 아쉬운 승부였죠. 아쉬운 승부였고
마지막 한 걸음이 좀 모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앞선 진행 그리고 단독 선행까지도 가능하다면 어차피 기복마들, 부진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이마필이 지금 벌써 4세가 된 거세마입니다. 근데 4전뿐이 안 뛴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 경주가 최선의 승부다라고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게 지금 최상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최상현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 뭐 끈기 부족이랄까? 근성 부족, 요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빅터 바시움이 그냥 선행으로 1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이 빅터 바시움과 같이 뛰었던 우승여걸이 지금 9번 게이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마필이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빅터 바시움을 이기고 이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자, 8번을 나와서 직전 2착 차지한 게 전부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도 뭐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편성은 잘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마필은 2번 마 금화스탈입니다. 이게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데뷔전을 치르는데 어쨌든 걸음을 어느 정도 보여준 마필들, 능력이 좀 정체되어 있는 마필들과 데뷔전에 붙었다. 그러면은 이 2번 금화스탈의 입장에서는 편성을 좀 잘 만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마필이 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에 이점을 좀 안고 있다. 다만 이제 데뷔전이라는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실전에서 어느 정도 걸음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자,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이 앞말에 대해서는 좋은 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막 금화스타리에 대한 기대도 좀 큰 편이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금화스타리가 뭐 향후에 아주 막 발전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번 경주의 편성으로 봤을 때 너무 걸음들이 좀 보여준 걸음이 별로 없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한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금화스타리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좀 누리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그 선입권에서 도전할 수 있는 이 7번마 스피드 마스트나 또는 외곽에 있지만 마지막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10번마 쿠케난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2번마 금화스타리, 6번마 빅터바시움, 7번마 스피드마스트, 9번마 우승여걸, 10번마 쿠케난까지 10마리 중에 5마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입상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에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마 한라백두까지 생각을 한다면 10마리 중에 반수가 넘게 지금 입상권에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주는 혼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경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가요, 적중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좀 압축만 해서 적중을 할 수 있다면 환수는 보장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혼전 경주, 뭐 어느 마필이 어떻게 뛸지도 모르고 전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경주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배팅을 권하지를 않습니다. 권하지를 않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전개를 잘만 풀고 생각을 잘한다면 환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좀 해볼 만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금화스타리, 6번마 빅터 바시움, 7번마 스피드마스트, 그리고 10번마 쿠케난,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는 경주인데, 이 마필들이 좀 인기마일 가망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쿠케난이 만약에 추입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은 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 원의 경주고요. 1200m 경주거리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 이번 경기에서 제가 지금 보는 마필이 1번마 선더퓨리, 2번마 니콜라스지, 5번마 서던조이, 9번마 창창대로, 11번마 절대보스. 이렇게 다섯 마필 정도가 거의 입상권을 좀 다투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은 이 다섯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어느 마필이 좀 앞서 있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마 혼전 구도가 될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선택이 좀 필요하고요. 어차피 2세 루키 1의 경주기 때문에 향후 발전 기대치까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지금 앞선을 좀 나갈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서던조이와 11번마 절대보스입니다. 이 두 마필인데, 이 5번마 서던조이는 일단 게이트에 2점이라는 게 있고,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자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인기마가 될 거고요. 자, 11번마 절대보스는 최은경 기수가 기사하고 있는데 요즘 최은경 기수가 상당히 기승술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 마필이 테스타마타의 자마입니다. 그래서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외곽에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던조이와 절대보스가 만약에 선행 경합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순발력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땐 서던조이가 조금은 더 앞섭니다. 그러면 이 11번마 절대보스가 과연 선행 경합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느냐인데 솔직히 선행 경합을 했을 때 저는 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11번마 절대보스는 무조건 앞을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이라는 게 이 최은경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5번만 써던 조이가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기회는 맞는데 압박을 많이 받을 가망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에 2점 있는 1번마 썬더퓨리라든가 이번 경주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2번마 니콜라스지가 안게이트 쪽에 있기 때문에 안게이트 쪽에서 자리를 안 내줄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뭐 안정적으로 본다면 오원마 서던조이의 선행으로 끝나는 경주로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저는 전개로 봤을 때 서던조이가 조금은 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약에 앞선이 좀 무뎌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치고 올라오기 좋은 말은 9번마 창창대로입니다. 자, 이마필 일단 데뷔전에서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 가능성은 보여줬는데 타마필에 비해서 다른 인기 마필에 비해서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은 있는데 조교시 모습을 보면 채찍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필이 점점 자세가 잡혀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전 상황이 벌어지거나 앞선이 좀 무뎌지는 그림이 나왔을 경우에 뚫고 나올 수 있는 말이 저는 9번마 창창대로로 보고 있고요. 1번마 썬더퓨리는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이제는 안게이트 쪽도 안게이트 쪽이 어쨌든 옛날에 누렸던 그런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최근에 많이 사라졌다가 9월달, 10월달 들어서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안게이트가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썬더퓨리가 직전 경주 1200에서 좀 무너졌는데 인기 1위인데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9번 게이트에서 스타트도 그렇게 좋지를 않았고 계속 외곽을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적 손해를 상당히 많이 봤던 겁니다. 근데 서승훈 기수가 안게이트 쪽에서 썬더퓨리를 탄다면 저는 안으로 좀 파고들 가망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초반에 빠른 승부를 볼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썬더퓨리의 게이트 2점이라는 게 있고요. 니클라스지는 뭐 최고 인기마답게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직전에 보여준 탄력이라면 경주 거리가 늘어난 게 니콜라스지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선에서 좀 정리가 될 경주로 보여지는데 다만 그 인기마들의 능력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래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는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썬더퓨리, 2번마 니콜라스지, 9번마 창창대로, 11번마 절대보스.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경주입니다. 오늘 전체 8개 경주가 치러지는데 4개 경주가 이 국산마 6등급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진마들이 좀 대거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조금 뭐 전개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조교 모습만 놓고 봤을 때 7번마 이 알레킹이지, 이게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주행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마필은 지금 이번 경주에서 선행 승부를 좀 할 수도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 보이는데, 물론 조교 때 팔팔 날다가 실전에 가서 별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마필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는 7번 마이 알레킹이지는 축복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마체격도 상당히 당당하고, 또 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 알레킹이지가 자기 능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이번 경주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조교가 좋았던 말은 8번 막 골든 레이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이 없습니다. 다 바닥권이고 스타트가 안 됐어요. 스타트가. 근데 직전 경주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순발력을 조금 보이기는 했는데 최외곽 게이트에서 이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마지막에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 420km, 440km 왔다 갔다 하는 좀 조그마한 체격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조교 모습만 놓고 보면은 이 체격이 좀 작은 마필들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잘 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도 좀 없잖아 있기는 한데, 자, 이번 경주는 윤영석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4km의 감량이점을 나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8번마 골든 레이서가 어차피 강자가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다. 즉, 앞선에 선의권에서만 좀 따라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은 좀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부담 중량이 줄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이 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이번 경주 이제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1번마 스페셜 존입니다. 자,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11번을 나와서 3착 한 번 한 게 단데, 그게 직전 경주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선전한 여세를 모른다면 1번마 스페셜 존도 가망성은 있는데, 저는 그 인기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볼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땐 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기는 한데 편성이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이 스페셜 존이라는 마필을 완전히 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이 2번마 팬텀 에이스는 과연 이용락 기수가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 저는 이승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팬텀 에이스가 기습 선행을 나가게 되고 7번마 알레킹이지와 8번마 골든 레이서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스페셜 존이 날라오는 그림이면 뭐 베스트라고 봐야죠. 근데 물론 뭐 경주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마지막에 이 네마필만 보일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경주입니다. 자, 어차피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이마필들이 거의 인기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주도 역시 인기마 혼전인데, 요즘은 인기마들이 혼전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인기마가 입상에 성공을 해도 어느 정도의 배당을 안고 들어옵니다. 뭐 옛날처럼 뭐 확실하게 뭐 아주 저배당 뭐 이런 마필들이 별로 형성이 되고 있지를 않고, 이번 주 경마 자체가 지금 다 그래요. 편성 자체가 완전히 어느 마필한테 막 인기가 집중이 되고
뭐 이런 경주 편성이 이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 그러니까 내가 저 배당을 싫어한다라고 해서 인기마는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마의 능력이 과연 거품 인기냐 아니면 이 편성에서 능력을 동반한 인기냐, 이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배팅의 마번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스페셜존, 2번마 팬텀에이스, 7번마 알레킹이지, 8번마 골든레이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솔직히 조교 모습만 놓고 보면 7번마 알레킹이지와 8번마 골든레이서 이 두 마필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2번마 팬텀에이스, 그리고 지금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는 1번마 스페셜존이 조금은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경매마 핸디캡 1200m 경주입니다.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필의 능력이 좀 엇비슷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도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전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이제 경주가 딱 시작이 되면 유인명 기수가 기승한 이 7번마 스타클래스 이 마필이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번마 아트켈리나, 3번마 오케이 썬더, 5번마 하늘질주, 6번마 닥터콩순이, 8번마 원더풀 오션, 이렇게 선입권이 엄청 두터울 경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입권이 두터우면 단독 선행을 가는 마필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견제가 없으니까요. 자, 문제는 이 스타클래스라는 마필이 2세 마필이죠. 2세 마필이고 직전 경주 우승으로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승군한 마필이 지금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스타클래스가 압박을 버텨낼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스타클래스가 만약에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선의권이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경주 속에서는 유리한 전개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한 마필이기는 해요. 압박이 있을 때 어떨 것이냐. 이게 좀 필요하기는 한데 전개로 봤을 때는 선행만 성공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6번마 닥터 콩순입니다.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에 이제 2착을 차지했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뒷심을 좀 갖고 있고 끈끈하게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이 닥터 콩순이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경주 거리 때문에 그래요. 닥터 콩순이는 차라리 이번 경주가 1400m 경주라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1200m 단거리라는 것 때문에 이 닥터 콩순이라는 마필은 조금 늦게 발동이 걸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럼 김혜선 기수도 당연히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앞선에 붙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힘한 배가 될 것이냐거든요. 물론 닥터 콩순이가 지금 보여준 능력으로 봤을 때는 좀 강자 틈에서도 많이 싸웠고 직직전 경주였죠. 직직전 경주 이 오케이 썬더, 이번 경주의 인기마인 3번 게이트에 있는 오케이 썬더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이겼던 마필이기는 한데 직전에 이제 2착을 차지했던 이 경주가 저는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다고 보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닥터 콩순이는 한 번쯤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3번마 오케이 썬더는 계속해서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근데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데 국산마 5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승군전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좀 견제가 심해지니까 스타트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이 오케이 썬더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 부담 중량도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순발력이 좀 많이 그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사라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케이 썬더가 갖고 있는 이름값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하게 봐야 되는 맞빌이긴 한데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어쨌든 승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1번마 아트켈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게이트의 이점이고요. 이 마필도 이제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인데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엇비슷한 경주 능력을 보유한 마필들의 경쟁이라면 게이트가 안쪽에 있다라는 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5번마 하는 질주는 최근 득경주에서 물론 뭐 착순권 안에는 들어왔는데 기대치에 부응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뒷심 부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편성을 만났을 때 좀 한계를 좀 느끼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끈끈함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끈끈함은 좀 갖고 있는데 마지막 결정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약편성이라면 당연히 노려야 되는 마필이지만 어느 정도 좀 되는 편성이라면 이 하늘질주를 강하게 보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전형적으로요, 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강하게 믿음을 갖고 보기도 좀 어려운 마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고개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자, 이 8번만 원더풀 로션도 이제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승군전에 나왔고, 신윤석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kg의 감량 이점을 좀 안았기 때문에 이마필도 이제 그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번 경주 편성이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승군전 치고는 좀 어려운 편성을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자, 뭐 제가 여기 이 중에서 언급드리지 않았던 뭐 2번마 화랑 에이스나 4번마 바벨 피닉스, 9번마 해버 굿타임 뭐 이런 마필들도 완전히 안 되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뭐 혼전으로 흐를 가망이 좀 높은 경주고요. 기본적으로는 솔직히 OK 썬더를 상당히 강하게 보고 싶은데 이 마필이 최근에 조금 떨어진 이 컨디션이라든가 또는 부담 중량 이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게 조금은 아쉬운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형구는 당연히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아트켈리, 3번마 오케이 썬더, 7번마 스타클래스, 8번마 원더풀 로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경주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4번마 라운드 플래시, 8번마 캔드릭, 9번마 그레이트 캡틴 이 세 마필이 인기의 이제 상강구도를 형성할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8번마 캔드릭이나 9번마 그레이트 캡틴은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승세가 좋고 끈끈함을 갖고 있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 8번마 캔드릭과 9번마 그레이트 캡틴 이 두 마필이 좀 동반 입상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 저배당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말을 믿는다면 저배당 공략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좀 불안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불안 요소냐? 자, 우리나라 경마잖아요. 대한민국 경마는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8번마 캔드릭이나 9번마 그레이트 캡틴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마인 4번마 라운드 오브 플래시까지
이 세 마필이 다 특징이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는 거고, 이 4번마 라운드 플래시는 앞선 승부를 하긴 하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뭐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고, 중속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과연 초반에 힘 한 배를 할 수 있느냐인데, 이번 경주에는 좀 순발력 있게 한번 뛰어볼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3번마 크라운 킹스타. 이 마필이 만약에 기습 선행을 나가는 순간에 4번마 라운드 플래시의 전개가 상당히 꼬일 가망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3번마 크라운 킹스타가 단독 선행을 가는 상황이라면 버틸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아마 이 3번마 크라운 킹스타가 거의 뭐 인기가 없는 마필일 거예요. 근데 인기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배당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배당이 높다라는 얘기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입상에만 성공한다면 환수가 보장이 되는 거죠. 어차피 경마라는 게 저배당에서만 끝나는 경주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 8번마 캔드릭과 9번마 그레이트 캡틴이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이런 상승세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장이 유력한데, 만약에 3번마 크라운 킹스타가 선행 경합 속에서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경주거리가 1400m라 하더라도 버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복병마는 1번마 야생화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너무 부진했죠. 이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편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위권에서 뛰는데 초반 힘 한 배에 실패하면서 마지막엔 뭐 거의 걸어 들어오다시피 했는데, 임마필이 왜 갑자기 컨디션 저하가 왔을까? 이런 점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최근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에서는 글쎄 크게 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일단 게이트에 2점을 안 왔고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직전에도 역시 1번 게이트에 다실바 기수였고 인기 1위였습니다. 근데 지난번 같은 그런 졸전은 펼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이름값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물론 편성은 만만치 않은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결국 결론은 뭐냐면요. 인기마 세마필 중에서 저는 4번마 라운드 플래시가 전개가 가장 어렵다라고 봅니다. 선행을 가기도 애매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좀 애매한, 그 마지막 추입을 발휘하기도 좀 애매한 경주고,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는 경주가 나온다면 8번마 캔드릭과 9번마 그레이트 캡틴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가망도 높기는 하지만 두 마필이 다 뒤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해볼 수 있는 1번마 야생화나 3번마 크라운 킹스타도 한 번의 기회는 올 수가 있고요. 이 마필들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하면 어느 정도의 배당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당일 현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보여준 능력이나 또는 전개로 봤을 때 8번과 9번의 단방 승부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장 컨디션 상에서 1번 야생화나 3번마 크라운 킹스타가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배당을 노리고 분산 배팅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야생화, 3번마 크라운 킹스타, 8번마 캔드릭, 9번마 그레이트 캡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당일 현장 컨디션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7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20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등급 경주기는 한데 뭐 최강자급 경주는 아니고요. 그 아래급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한테 배팅을 크게 권하고 싶은 경주는 아닙니다. 왜냐면 상당히 뭐랄까 전개도 좀 어렵고요. 어느 마필이 입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도 조금 걸리는 경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일단 7번마 터치스타맨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마필이 지금 1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비록 대상 경주였기는 했지만, 대상 경주 2번 연속해서 하위권에 머물고만 마필입니다. 물론 인기는 많이 누렸던 마필이지만, 좀 하위권에 있는 마필이고, 주행심사 모습은 괜찮았어요. 주행심사 모습은 괜찮았는데, 조교 모습은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터치 스타맨 이름값만 놓고 보면 이 마필은 최정상급 마필들과 싸워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 편성이라면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최근에 컨디션 하향세 그리고 공백기가 있다. 그리고 주행심사 모습은 괜찮았지만 조교 모습이 별로다. 그리고 이 마필도 좀 앞선에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 있는 경주거든요. 그러면 이 휴양 공백을 갖고 나오는 마필이 과연 선행 경합에서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마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3번마 바베어리언. 이 마필은 연속 입상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에 올라와서 이제 뭐 대상 경주 나오면서 무너지고 직전 1400m 무너지고 했는데 꾸준하게 착승권에는 들어오는 마필이고 일단 질주 습성 자체가 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권 붙여서 뛰는 마필이고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제 방송을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질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제가 이 바베어 오리건을 상당히 좀 추천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고요. 첫째는 그리고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이 마필이 원래 짱짱하게 뛰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그 모습이 나오지를 않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서광주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중량이 줄어들었다. 이 마필이 직전 경주 58을 달고 뛰었거든요. 과부중이었죠. 과부중이었는데 지금 55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주 거리가 2000m를 지금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해서 과연 입상권에 안착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이마필도 배팅하기도 어렵고 배팅 안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또 하나는 타이탄이죠. 최근 연속 입상을 하다가 직전 경주 인기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거리에서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졸전을 펼치고 말았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최근에는 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인데 원래 이 마필은 선행 스타일의 마필이었습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2000m 경주 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앞선에서 뛰는 선행마들이 유리한 경주 거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이탄이 직전 경주의 아픔을 딛고 이번 경주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단데 자,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물론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해서 계속 입상도 했던 마필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김혜선 기수는 선행마보다는 선위권 내진 추위권의 마필을 더 잘 타는 기수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느냐, 주도해 나가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인데 김혜성 기수의 기승 스타일로 봤을 때 과연 초반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문제고 거기에는 이 터치 스타맨이 괴롭힌다는 얘기죠. 여기에 알파 킹이지와 킹 오브 글로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엄청나게 두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기마들을 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솔직히 잘못하다가 막 난사를 하고 적중은 못하는 또 적중을 한다 하더라도 환수가 안 되는 그런 경주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배팅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번 경주 배팅을 하는 순간이 온다면 추천한 말은 딱 한 말입니다. 자, 1번마 스타로드. 아마 인기가 거의 바닥권일 겁니다. 자, 이 마필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추임력이 좋은 마필인데 초반 스타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초반에 어느 정도 좀 따라붙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막판에 추임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인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뭐 경주를 거의 포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자, 올해 3월달 경주에서 지금 뭐 서울 부산을 통틀어 최고의 말이라고 하는 마필이죠, 위너스맨. 이 마필과 붙어서 0.4초 분이 차이가 안 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로드라는 마필 분명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아주 화려한 로열 로드의 길을 걸어온 마필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냈었던 마필이죠. 근데 또 장기 휴양한 후에 직전 경주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휴양 복귀전에서 최은경 기수가 뒤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스타트도 안 됐습니다. 스타트도 안 됐고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따라만 갔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리를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 경주에 기수가 박재희 기수로 바뀌었고 게이트가 1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경주 전개를 보면 앞선이 치열한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그 능력 있는 선행마들이 각각의 단점을 좀 안고 있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마 스타로드가 어느 정도의 스타트 능력,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주만 이뤄지고 나서 박재희 기수가 꼭 참고 자기만의 길을 간다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한 번의 기회는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추진력에 기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저는 이 1번마 스타로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다양한 승식이 있기 때문에 스타로드는 좀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 배팅을 권하지는 않는데, 배팅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 1번마 스타로드는 한 번쯤은 현장 컨디션 반드시 살피기를 바라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부경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혼종구도입니다. 혼종구도의 경주고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죠. 기복마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고, 국산마 3군에서 좀 한계를 보이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특징이 그렇게 강한 순발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마필이 보이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좀 중요한데, 자, 이번 경주에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맨 오브 더 월드, 그리고 10번마 로드 투 V, 이 두 마필이 이제 승군전을 갔는데 좀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에요. 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 이 부경의 1600m 경주는 좀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예상외로 유리합니다. 자리 잡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은 저는 3번마 맨 오브 더 월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가 좀 강해졌고, 이 마필도 이제 뭐 5세가 된 마필이고 보여줄 걸음은 좀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16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좀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이번 경주에 인기 많은 이 1번마 플랫베이브는 솔직히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이렇다 할 성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자기 걸음 정도를 내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나온 마필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이 플랫베이브는 좀 근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싸움을 해주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는 뭐 당연하리라고 보고요.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좀 따라가는 전개, 그러니까 다실바 기수가 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 걸음은 좀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10번마 로드 투 V도 직전 경주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마필이 원래 선행마입니다. 선행마인데 최근 경주에서 이렇다 할 순발력을 좀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직전 경주 그리고 직직전 경주 드디어 이제 순발력이 살아나면서 자기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좀 강해진 거는 사실이지만 편성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 강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편성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저는 10번만 로드 투 V가 아마 인기 한 5위, 6위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인기라면은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기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2번마 파인의 꿈입니다. 자, 이 마필은 추임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런데 자리 잡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직전 경주 제가 좀 이 파인의 꿈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이용락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했는데 역시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스타트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걸음도 못 내고 그냥 뒤에서 놀고 말았는데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최근 그 직직전 경주에서 어느 정도 모습을 보였던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용락 기수가 기승했던 것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다만 문제는 2주 만에 출조했다는 거죠. 출조 주기가 좀 짧다라는 게 문제인데 조교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출조하는 마필은 조교를 그렇게 강하게 시키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한 조교를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필이 약간 그 조교시의 모습이 그 조교자의 그 제어에 좀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약간 칼칼한 성격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만약에 초반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꾹 참고 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솔직히 추임력을 발휘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2번마 파인의 꿈이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3번마 맨 오브 더 월드와 10번마 로드 투 V 그리고 근성을 갖고 뛸 수 있는 1번마 플랫베이브 마지막 추입을 노려볼 2번마 파인의 꿈까지 저는 이 정도의 마필로 보고 있고요. 솔직히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마필들도 입상 가능성이 다 있는 마필입니다. 서울에서 내려간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갤런트 워리어도 최근에 조금 모습이 좋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8번마 윈드하이는 믿고 보는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 물론 이 마필도 승분한 이후에 자기 걸음을 저는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만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8번마 윈드하이도 앞선 전개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11번마 라운드 보스도 기복은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추임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죠. 자, 근데 어쨌든 12마필이 뛰는 경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혼전 경주에서 배당을 노리는 배팅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저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플랫베이브, 2번마 파인의 꿈, 3번마 맨 오브 더 월드, 10번마 로드 투 V까지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편성입니다.